셧다운이 해제가 되었고, 주식시장은 왜 오늘 빠지고 있는가? 앞으로 10년간은 좀 실망스러울 것이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미국 주식을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캐나다와 영국 시장 전체의 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임스입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 라이브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토픽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나스닥이 조금 약간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S&P도 현재 내리고 있고요. 코인 시장은 좀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주식 시장은 좀 내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셧다운이 해제가 되었고, 기사 보게 되면은 이제 셧다운이라고 쳐보게 되면 셧다운이 이제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다시 오픈을 했어요. 이제 하원도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셧다운은 완전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식시장은 왜 오늘 빠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좀 되게 주목한 포인트인데, 여기 있는 게 패드워치라는 거거든요. 패드워치. 이 패드워치라는 거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금리가 12월 달에 원래는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였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오늘 새벽에 그 여러 패드 위원들이 연설을 했는데, 이제 12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해야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현재 지금 좀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뭐 워낙에 많이 내렸었으니까, 사실 근데 암호화폐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상 지금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특기할 사항은 이제 셧다운 리스크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 리스크 해결됐으니까 아마도 단기간에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금 패드가 금리를 내릴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슬슬 경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원래 오늘 저녁에 CPI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셧다운이 오늘 해결됐기 때문에 물가는 안 나올 거고, 아마도 11월 말 정도 돼야지만이 슬슬 물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사실 제가 퀀터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퀀터스 운영하고 있는데, 이 퀀터스라고 하는 이 그 회사의 그 퀀트 알고리즘의 전신이 AQR이라는 회사인데, 그 AQR을 이끄시는 분이 여기 있는 이 클립 에스네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팩터 투자라고 하는 거를 사실상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을 퀀트의 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퀀터스의 전신을 이루고 계신 분이고, 이 퀀터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되게 존경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그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성격이 되게 세요. 성격이 되게 세거든요. 성격이 되게 세서 말을 되게 직설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인터뷰가 되게 재밌는데, 그걸 보고 제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오늘 준비해서 가져와 봤어요. 오늘 토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립 에스네스라는 분의 2025년 시장 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오늘 가져온 주제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이분의 인터뷰에서 제가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의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앞으로 10년간은 좀 실망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의견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투자 시황이 어려울 때, 특히나 지금처럼 좀 리스크가 여러 개 나오고 뭐 셧다운도 되고 그랬었죠. 이렇게 좀 시황이 어려울 때는 투자 대가의 의견 듣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온 대가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AQR이라는 헤지펀드의 클립 에스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십니다. 사진이 되게 잘 나왔죠, 그죠? 이 AQR이라는 회사는 어디냐? 이분은 여긴 어디냐면은 팩터 투자 기반의 퀀트 펀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하다는 게 수익도 되게 잘 내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해서 그 AUM이라고 해요. AUM. 뭔 말이냐면 관리하는 금액이죠. 관리하는 금액도 아주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팩터 투자의 아버지다 라고 불려요. 팩터 투자의 아버지. 사실상 저희 퀀터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팩터 투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퀀터스의 전신을 이루고 있다 라고 봐도 어느 정도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논문을 많이 읽었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의 의견을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분이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전망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스네스가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향후 10년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분이 2035년 한 배분자의 회고라는 어떤 에세이를 쓴 적도 있는데, 이제 그 회고록에서 우리가 향후 10년간 투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좀 사전 부검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로 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미래에서 회고하는 식으로 작성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상 시나리오 핵심이 뭐였었냐, 이런 거였습니다. 2025년에 높은 실러 케이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PER이거든요. PER. 현재 미국 주식의 PER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경험이었던 걸 판명되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향후 10년간 현금 대비 연간 몇 퍼센트의 초과 수익을 내는데 그쳤다. 쉽게 말해 뭐냐? 향후 10년을 본다면 미국 주식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왜냐?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본다면 미국 주식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분은 퀀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케이프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PER이에요. PER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PER이 현재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주식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근데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PER과 향후 주식의 10년 수익률은 역의 관계를 갖는다. 뭔 말이냐면은 PER이 높아졌다. 즉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즉 비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식의 가격은 반대로 내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낮다. 어떻게 되냐? 그땐 주식이 오르는 게 맞았다. 그게 과거의 데이터가 증명한 사례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비싼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10년을 봤었을 때는 데이터로 보게 되면 그 밸류에이션과 주식 수익률은 역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지금 10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미국 주식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터뷰가 자, 그럼 너가 비싸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비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아스네스는 아직까지 이게 버블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를 30년 동안 했는데 30년 동안 버블이라고 소리친 적은 단 2번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닷컴 버블 시대였었고 두 번째가 2019년도였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은 아직 버블까지는 아니다 말씀을 하시긴 하세요. 그러면서 버블의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버블의 정의는 시장 전체의 절대 밸류에이션 뿐만이 아니라 시장 내부에 있는 이 가치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비싼 주식과 가장 싼 주식의 격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보게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버블 테리토리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높은 수위에 있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역사적으로 비싼 건 맞지만 아직까지 버블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물어봐요. 야, 그러면은 버블은 아닌데 비싸면 대체 뭘 하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재 투자자에게 단 한 개의 조언을 해야 된다면 이 말을 하겠다. 뭐냐? 미국 주식이 아니라 다른 시장을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현재 미국 주식과 여기 있는 논 US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렐러티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즉 미국 주식과 다른 나라 주식의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그려보면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이냐면은 미국 주식은 역대급으로 고평가되어 있고 다른 나라 주식은 뭐란 겁니까? 역대급으로 저렴하단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의 갭이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벌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곧 미국 주식은 비싸고 뭔 말이냐? 다른 나라 주식은 저렴하니까 이럴 때는 다른 나라 주식에 대해서 한번 비중 확대를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서서히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현재 미국 주식이 비싼 건 맞다. 버블은 아니야.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미국 주식 시장의 비중을 서서히 축소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아닌 다른 나라 주식을 검토할 때가 낫다. 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미국 주식은 지금 역사적으로 비싼 수준이 맞지만 다른 나라 주식은 반대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저렴하니까 이럴 때는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향후 10년을 본다면 더 좋다 라는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주식과 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주식이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한번 지금쯤 물어볼 시기가 됐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계속해서 정당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10년 더 긴 시간 동안에 미국이 이런 동일한 마진, 즉 이 동일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갈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엄청나게 벌어진 밸류에이션 격차는 다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주식은 가격이 내려서 밸류에이션 내려올 것이고 다른 나라 주식들이 가격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올라서 이걸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내려올 거라고 한다면은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 주식 늘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특히나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탑 헤비 구조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들어서 제가 바로 가져왔는데 소수의 기술주가 현재 시장 전체를 이끄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미국 주식을 다 끌고 가고 있는데 현재 이 엔비디아 한 기업의 가치가 캐나다와 영국 시장 전체의 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의 집중 위험이 무서운 수준에 도달을 했고 그러면 이게 향후 10년 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대체 어디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가? 자기는 그 근거를 못 찾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비중은 약간은 축소를 하고 다른 해외 시장의 비중을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셨어요. 어떤 코멘트를 했느냐?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 이거에 대해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아스네스가 봤을 때 이것도 데이터로 말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자기가 봤을 때는 3에서 4%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봤을 때 관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뭔 말이냐, 인플레가 한 번 부활을 하면은 이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3, 4% 수준에서 지속이 될 것 같고 이것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죠. 왜? 중앙은행 패드는 목표가 뭡니까? 2%거든요. 2%. 2%가 타겟인데 3, 4%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봤었을 때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기는 그래서 가치주를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세요. 가치주 투자하는 게. 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일부분 있었는데 현재 이 미국 주식에서 봤었을 때 이 가치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비싼 주식과 가장 싼 주식의 격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현재 거의 80% 분위까지 왔다. 즉 뭔 말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80% 정도 되는 수준까지 현재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치주를 좀 더 하는 게 좋다. 왜냐? 이제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있으니까 이럴 땐 더더군다나 성장주에게는 되게 쥐약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뜻이죠.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치주가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금리가 높을 때 더 좋기 때문에 가치주를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현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 말이냐, 이제 이런 말인 건데 채권시장은 현재 연준이 향후 1, 2년 내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 가격에 반영을 했어요. 뭔 말이냐면은 이미 단기 금리가 많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뭔 뜻이냐면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어서 연준이 향후에 1, 2년 내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현재 이런 가능성 반영을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것 자체도 내가 봤을 땐 리스크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가치주 위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 가치주가 아무래도 성장주보다 훨씬 더 이런 경기 침체나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통계적으로 더 잘 동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가치주를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스네스의 의견이에요. 핵심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미국 주식시장 비싸다. 데이터로 보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레벨까지 왔다. 보시면은 실제로 현재 밸류에이션 탑을 찍었죠. 그죠? 탑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의 수익률은 이 밸류에이션과 역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버블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주식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다른 나라 주식도 보는 게 좋겠다. 왜냐? 다른 나라 주식은 정말 저렴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시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가장 유명한 포트폴리오는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좋겠다. 성장주보다.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올릴 건데 그 스캇 럼너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스캇 럼너. 그분이 제가 이제 자주 다루는 분 중 한 분이죠. 그분도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치 포트폴리오를 좀 우리가 비중을 늘리는 게 향후에 투자할 때 있어서 좋겠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 몇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의 인사이트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라이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이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과거에 좋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10년간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최근에 좋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만 더 돌려가지고 200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미국 주식을 10년간 보유했어도, 스파이를 10년간 보유했어도 연평균 수익률이 2.9%밖에 안 나오는 시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2000년대 이후거든요. 언제입니까? 정확히 닷컴 버블이 붕괴한 이후죠. 그죠? 닷컴이 붕괴한 이후죠. 그죠? 그때를 보게 되면은 사실 S&P의 그 연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실제로 10년간 보유했어도 2% 벌죠. 그죠? 이게 아까 아스네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금리보다 조금 더 번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컨텐츠에서 진짜 뽑은 거고요. 근데 반대로 2000년대 이때죠.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코스피를 보유했다면은 코스피가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4%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극단으로 높아진 시기에는 향후 10년을 봤었을 때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미국 주식보다 다른 나라의 주식이 조금 더 잘 나간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것은 검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추가로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10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미국 주식에 대한 적립식 투자, 이거는 맹목적으로 이것만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약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향후 1, 2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아직까지 이분도 인정하시죠? 버블까지는 아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버블에 올라타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결정을 하는 문제인 거죠. 향후 1, 2년 보고 투자할 거면은 내가 버블에 올라타서 버블을 즐기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더 길게 보고 나는 10년 포트폴리오를 보겠다 하신다면은 서서히 미국 주식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포트폴리오들을 좀 검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가치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역사적으로 저렴한 시기 맞거든요. 현재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주식도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분의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몇 가지 시장 상황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셧다운이 해소가 됐어요. 오늘 트럼프가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 서명한 걸로 이제 셧다운 해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코인 시장이 좀 랠리를 벌이고 있죠. 랠리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약보합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패드워치라고 하는 게 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베팅한 사이트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그 패드 의원들이 좀 연설을 했는데, 이제 그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현재 금리가 이제 12월에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금리의 사이클에 들어간 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그거는 뭐 사실 인하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서,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정이니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뷰는 저는 동일합니다. 향후 1, 2년 동안은 이게 버블이든 뭐든 간에 좋긴 할 겁니다. 근데 아스네스 말처럼 10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국가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암호화폐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좀 현명한 시기가 아닌가. 특히나 미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걸 저희가 유식한 말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리밸런싱. 그러니까 다른 국가나 암호화폐나 그런 걸로 자산을 좀 리밸런싱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이제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도 이제 쪘던 데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충분히 잘하셔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